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조금 올라올 듯 하면은 드디어고요. 좀 시장이 우중충하게 되면 월요일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나마 오늘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그걸 알려주세요. 예.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미국 동향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고 지정해서 11일인데 계속 11일. 예. 짝대기래. 네. 사랑합니다, 대표님.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를 해석하는 게 되게 분분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좋게 해석해야 돼, 나쁘게 해석해야 돼. 근데 일단 안 좋게는 해석을 안 했다. 뭐 말장난이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래도 그냥 아침 시가보다는 올라오면서 뭔가 변화를 갖고 있다라는 쪽인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이제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느냐. 뭐 뻔하죠. 지금 아무리 고용지표 같은 경우 좋게 나왔다. 해도 되겠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지금 나오는 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최악은 아니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체력이 되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또 다양한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이번 주는 CPI 쪽에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계속 지켜보겠죠.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부진한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차도 전통적인 상황들이고, 게다가 저희가 보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신규 주문이 꺾이고 재고가 늘어나고, 이 현상이 지금 시장엔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러면 당장 2분기 쪽에서 나오는 동향들 그래도 보니까 팩트셋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한 4.6% 증가, EPS가 기업들 통상적으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현상이 1분기에도 한 4%대 조금 넘게 수익이 증가할 거로 봤는데 9% 증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잘 버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것이냐라는 쪽에서 예상은 났는데 실질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반기죠. 지금 이런 신규 주문 건수나 재고 건 동향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기업들이 자신 있게 실적을 좋겠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번에 또 가장 큰 변수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일정이나 지표들 또 막 몰려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뚫고 그래도 반등세를 좀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 실적 관련된 쪽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안고 있구나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가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계속 꾸역꾸역 시도는 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현금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따라가셔도 되겠죠. 하지만 현금 꽉 차 있는데 너무 이번에 고생했다 그러면은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대한 흐름들 타진해 보시면서 요만큼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손절 얘기 드린 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만약 시장에 좀 밀렸을 때 다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 이 정도는 마련하면서 보는 전략적으로 이번 반등을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이게 지금 많이 컨센서스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지금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낮춘 거보다 더 나쁘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좋게 나와서 좋은 영향을 끼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 약간 저도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왜일까요? 네? 이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희망 고문일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아마 여기서 많이 보셔야 될 게 이제 매출과 이제 그 영업이익 쪽에서 아마 매출은 이제 이게 위축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 단에서 비용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네. 이를 어떻게 커버했느냐. 그러면 즉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안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아끼고 이왕이면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과정 쪽에서 비용들을 통제하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근데 막상 매출이 꺾여버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는 게 또 이번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은 괜찮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상반기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든가 이런 어떤 커멘트들의 자체가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2분기 상반기보단 하반기 여기 포인트를 일단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러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13일 날 그 CPI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끼치겠지만 결국은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그 실적 발표, 이번 달 내내 발표되는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거는 기업 실적 관련된 또 눈높이에 낮아가는 현상들, 그리고 또 그에 걸맞지 못하는 현상들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기업적으로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시장하고 동조화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불길한 게 실적이 안 좋으면 10% 이상씩 그냥 하루에 그냥 급락해버리는 일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스나는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그러니까 요번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또 기업들 실적들과 맞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섹터 종목에 따라서 다 해당되는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해도 하반기에 대한 전망과 실적 내용 뜯어보다 보니까 이거는 좋은 게 아닌데?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에도 쭉 밀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세장에서 실적 발표는 솔직히 참 그렇습니다. 좀 조마조마하긴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밀렸다가 이제 나오는 변화기 때문에 그 폭의 흐름들은 저희가 뭐 하나마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반등 기조인데 나오는 동향 쪽에서 실적 변화를 체크하되 그냥 좀 아리까리하다. 그러니까 항상 트레이더는요 매매하다가 좀 기분이 이상한데 그럼 매도입니다. 이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장 쪽에서는 버티는 것보다 오를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는 것보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또 약세장에서는 이거 기분이 이상한데라고 하는 순간 벌써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액션은 좀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 외에 우리가 이번 주 좀 집중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7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인가요? 예, 두 번째 주죠. 네. 7월 11일 월요일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내용들이 정부 내용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뺐고요. 이제 미국들 기업 실적 쭉 발표가 다가오고 있고 실적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12일 화요일부터 펩시코 콜라죠? 네. 콜라.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좀 미국의 회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본토 발음으로. 네. 그래서 콜라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좀 정가력은 있다고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항상 경쟁 관계였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 점유율 차이가 좀 많이 좁혀졌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완전히 뭐 저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잘 나오게 되면 롯데칠성 이게 펩시 쪽과 이제 원액 바다다가 연결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살짝 또 눈길이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의 델타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주인데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유가 급등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지금 항공료 급증해 있고 그러니까 항공 운임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여행 가고 싶은데 항공료가 높다라고 해서 막히는 게 좀 있죠. 그런 쪽에서 구인난도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파일럿 구하기 힘들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쪽이고요. 또 그밖에 나머지 목요일 금요일은 미국의 또 대표적인 금융주들 실적 발표합니다. 시티그룹, 블랙록 다 나오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약간 헬스케어 쪽이다 보니까 조금 선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융주를 바라보는 이번 입장 쪽에서 일단 2분기 사이에 채권도 엉망, 주식도 엉망 이러다 보니까 실적 눈높이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미스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그래도 금융주는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항상 안 좋을 것이다 놓고 좋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고 막상 그때는 랠리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가능성도 체크하면서 실적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본 일정으로 가게 되면 미국의 12일 화요일부터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이게 연 1회를 했었는데 이제 여름 때랑 그 가을 때 쪽에서 한 2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와,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2번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될 거다. 세일 한 번 하는 것과 2번 하는 게 도움이 더 되나요? 글쎄요. 그쵸? 네. 잘 모르겠네. 그래도 뭐 기대감은 있겠죠. 기대는 살짝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거 같아요. 재고가 많아서 재고 빼려고. 그런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그러면 할인율도 폭이 크다 보니까 기업 입장 쪽에서는 그냥 정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이익은 못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도 그러니까 아마존에게는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약간 그냥 순환을 빨리 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6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또 미래를 바라보는 거 보니까 아마 생각보다 좀 주춤할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업 관련된 지표들 썩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좋다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 연관을 시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7월 13일 날 수요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개최됩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번 금통위 50, 25. 글쎄요. 네.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 다 이거 그냥 홀짝 게임 같아요. 저 50. 50bp. 네. 네. 전문가께서 그런 얘기 하시니까 믿어야죠. 네. 네. 지옥이 한쪽 발을 걸쳤어요. 네. 지금. 무슨 팔을 걸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지금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50bp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동향 보고 이제 하반기에는 폭은 좀 낮춰서 한 많으면 2번 뭐 이 정도 얘기하던데, 근데 한국은행은 어쩔 수가 없이 미국이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는. 네. 잘못하게 되면 또 금리 격차 또 많이 커지게 되면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는 하되 계속 또 눈치를 보면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상 최초 초유의 50bp는 하겠는데 이제 또 그게 부담입니다. 이제 대출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죠. 또 한계로 몰린 기업이나 또 기존의 자영업자분들 대출 많았던 부분들. 그 자영업자 대출이면 960조? 거의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신문 기사도 있긴 하던데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상환도 못 되고 연장만 지금 2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엔 이거를 저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로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내수에 대한 충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번 주 계속 또 시장이 지켜볼 거. 미국의 6월 CPI죠. 이거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예상은 지난달 8.6, 이번에 8.8. 또 한간에는 9%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나오는 이제 구성상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에너지 쪽에 가솔린은 많이 꺾였습니다. 네. 근데 가솔린 가격이 꺾였다고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생산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세금 깎아주고 거기서 나오는 또 전략 비축유 방출하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임시 처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보게 되면 지금 좀 고점에서 많이 밀렸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유가가 꺾였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조가 공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공급이 변화가 나와야 그 다음에 유가가 기조적으로 꺾이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방안을 열심히 해서 뭔가 쥐어짜듯이 지금 가격을 하락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쪽은 염두를 하면서 에너지 쪽에 대한 변화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그 요인 중에서 뭐 중고차 또 꺾이기 시작하고 또 곡물 가격 하락하면서 식품 가격들은 약간 꺾이는데 이게 드라마틱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 주택 쪽이죠. 주택 쪽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또 주택 가격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변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품목을 차지하는 게 렌트입니다. 저희가 미국은 또 집을 사는 것보다 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최소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주택 가격 하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약간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영향받는 게 1년 단위나 좀 길게 받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서히 하락할 수는 있겠다고 보여줘도 지금 주택 가격 쪽이나 이런 쪽에서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도
8.8%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냥 여전히 고점권이 나오는데 그래도 시장은 이 정도면 피크아웃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에너지 쪽인데요. 이쪽은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와 함께 또 베이지북 공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에 이날이 또 일정이 많습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훅 가셔서 좀 원유 좀 늘려주세요. 이거 얘기를 하고 다니겠죠. 지금 시장에 기대감은 없는데 네. 또 그러다가 기대감이 없을 때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딱 나오면 또 상당히 또 반응을 할 텐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또 희망회로 마지막 남은 희망회로 이거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쾌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때 오페크 플러스에서 증산하겠다 64만 배럴 하고 나서도 지금 실제로 증산에서 나오는 결과 보면은 30만 배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흔쾌히 오케이 해놓고 뒤로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 문서화되거나 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는 거는 저희 심리적인 것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나 중국의 6월달 무역 수지 발표됐는데 뭐 중국 쪽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잘하겠죠, 뭐. 잘 마사지. 네. 마사지? 네. 중국 데이터를 못 믿겠다? 못 믿어왔었고요. 예, 네, 그냥 차이신 정도는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이고. 유로존 산업, 독일의 6월 CPI 발표됩니다. 요즘 독일도 만만치 않죠? 네. 거기다가 이번에 주말에 보니까 러시아가 뭐 또 가스관을 다시 여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참 사람 잘 갖고 놀아요, 러시아가. 네, 이럴 때 한번 뉴스 한번 쓱 흘리고 결국은 변한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엑스에서 인터코스메틱스 코리아가 이어지는데 화장품 쪽의 모멘텀들 조금 챙겨는 봐야 될 것 같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쪽이 뭐 주도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모멘텀이 뭐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중화권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좌지우지 받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이번에 6.18 데이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매출의 동향이 40~50%씩 줄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절대적인 쪽에 차지하는 중국 쪽이 이렇게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감이 낮죠. 네. 그러면 다른 쪽 북미나 유럽 쪽에서 막 뭔가 활발하게 나와야 되는데 성장은 그러니까 의외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북미 쪽에서도 한국 기초화장품 쪽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는 아직 중국 쪽이죠. 그래서 이게 빨리 커버가 돼야 되는데 이 커버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화장품 쪽은 일단 관망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또 7월 14일 뭐 요거 오터네요. 예. 요거 위쪽 요건 지워 주시고요. 예.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또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되고요. 게다가 부산 국제 모터쇼 개최가 되면서 나온 것 같은데 뭐 아이오닉 6 보니까 이것도 잘 만들었겠죠. 네. 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옵션 만기일인데 아마 옵션 만기일 때 지금 반응으로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파생 쪽으로 하방으로 갖고 가 있는 상황 쪽에서 공매도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 이게 좀 풀려가나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 봐야 되는데 저희 바람입니다. 이번엔 좀 풀려주고 한 단계 넘어가 보았으면 하는 쪽인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반등의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네. 지금 이틀째 1,500억 한 2,500억 정도 비슷하게 샀거든요. 오늘도 사줘야 되냐? 사야 됩니다. 그래야 심리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뭐 대응할 수 있는 주체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또 지들 팔고 또 개인들만 매수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오늘 뭐 반등이나 투자 심리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란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5일 금요일 날은 보니까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옵션 만기일 나오면서 또 변동성은 살짝 커질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주요 지표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업 재고.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중요한 거는 다입니다. 네, 소매도 중요하겠죠. 소비 그렇죠. 쪽의 변화, 산업 생산은 당연히 기업들의 산업과 관련된 쪽의 영향들
떨어지는 게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 나오겠죠. 그렇죠. 기업 재고는 당연히 올라가는 추세, 5월 달이다 보니까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확인된다.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 재고가 너무 쌓여 있다 이런 걱정하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기업 재고를 다 확인하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로는 이런 것들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서도 장중에 2분기 GDP 아마 2분기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정적인 걸로 나올 텐데 또 전망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영향 안 미칠 수도 있는데. 주택가격지수는 중국 쪽은 생각보다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변화가 나와야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좀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산업생산 다 중국 중요한 지표가 7월 중반 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가장 그래도 눈에 들어오는 거는 13일에 있게 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가장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주 중반대를 이제 가를 수 있는 변화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막상 현실이 한번 오른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다라는 쪽에 대한 현상으로 보시면서 또 이번에 나오고도 또 피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아직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다. 안쪽으로 보다 보니까 물가 수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여전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를 전제로 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응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바탕을 깔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요 며칠 그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 다 마음들이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풀어져 있고. 그 약간 낙관론이 더 자꾸 치솟아 오르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주말에도 이것저것 재를 찾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이 정도면 됐다라는 쪽에서 2,300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 1,000포인트 빠졌는데 라고 하는 내용들의 다양한 뉘앙스들이 많이 평균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대감들이나 위안감들이 시장을 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막상 데이터들이 변함이 없게 되면 이 점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